네, 이번 시간에는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와 함께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방송에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뱅크라고 하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가 2022년 웹3 사용 설명서네요.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웹3란 무엇인지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웹3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웹 3.0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3세대 인터넷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일단 인터넷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웹 2.0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네, 다음 세대 인터넷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뭐 구글,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많은 플랫폼 서비스들이 지금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연결되는 새로운 인터넷 공간에서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또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으로 인터넷이 진화한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웹 3.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웹 3.0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최근에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리고 특히 크립토 업계에서 좀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아마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도대체 웹 2.0은 뭐고 웹 3.0은 뭐고, 뭐 내가 쓰는 카카오톡이 웹 2.0이라는 건 뭐 알겠다. 근데 이제 느낌상 보면 3.0은 뭔가 더 개선되고 뭔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웹 3.0이 아직 저희가 이제 실제 보지 못했던 무엇이고 그 웹 2.0의 어떤 뭔가 단점을 극복한 거라고 하면 어떤 단점이 있길래 보완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카카오톡을 공짜로 이용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서비스들을 우리가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요즘 이제 뭐 유료 구독 서비스를 표방하는 넷플릭스 같은 그런 뭐 OTT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저희가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플랫폼들은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이 유저의 행동 데이터라던가 네. 개인 신원 정보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 사업 전략을 이제 짜죠. 네. 그 데이터들을 이용한 말하자면 성장 전략을 저희는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이 웹 2.0의 어떤 생태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데이터를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다가 모두 제공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정보가 누출된다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광고를 너무 많이 봐야만 하는 상황이 또 생기기도 하죠. 그렇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뉴스피드 같은 거 올리다 보면 네. 막 그런 경험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령 뭐 쌀을 사야 돼요. 그리고 혼잣말을 나 쌀 사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을 켜보면 쌀 광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약간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광고를 또 보지 않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를 하는 그런 네, 경우까지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게다가 계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무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정을 거의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고 맞아요. 이 네. 가계정을 이용한 스팸 광고가 굉장히 또 성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사실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그냥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탈피하는 게 웹 3.0이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지금은 공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이제는 그 텍스트 메시지 하나를 보낼 때마다 또는 사진 하나를 업로드할 때마다 소정의 금액을 내면서 사용하게 되는 환경으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이제 거기서 들어가는 거고요. 블록체인은 블록당, 뭐 트랜잭션당, 거래 한 건당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저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면 스팸성 광고, 뭐 엄청나게 많은 가계정을 만들어서 광고를 뿌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 로맨스 스캠 이런 것도 되게 문제가 많은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는 확실히 줄어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뭐 지메일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거 돈 안 내고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웹 3.0으로 바뀌면 뭐 얼마가 됐든 뭐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내가 사용하는 뭔가 액션에 대해서 트랜잭션에 대해서 돈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의견이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 뭐 광고를 안 보니까 나는 이게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는 광고를 보더라도 웹 2.0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웹 3.0이 되면 뭔가 웹 3.0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고, 네. 네. 자기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혹은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내는 비용만큼 그 비용을 상쇄하는 어떤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열릴 거로 예상이 돼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이 트렌드 패러다임 변화의 한 그 축 속에서 네. 이 인터넷이 개인화 맞춤화되는 지금 상황을 저는 웹 3.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비단 인터넷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이 사실 개인화, 맞춤화 또는 분산화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뭔가 이 영어로는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네. 중앙화, 뭔가 이렇게 군집화, 그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큰 에너지, 시너지를 증축시킨 다음에 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은 네. 뭔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그동안에 효율적이고 좋았는데 요즘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젊은 세대들은 그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어떤 행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요즘 저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할 때도 자신한테 의미가 있는 것을 소비를 하지 그냥 무조건 남들이 쓰니까 또는 뭐 이게 가장 잘 팔리니까 따라서 사는 경향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게 결국에는 그 인터넷이 발전하는 길이다. 그 한 축에 이제 웹 3.0이 있는 거다.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그 웹 2.0 같은 경우는 내가 특정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해주게 하는 대가로 사실은 그쪽에서 나의 개인 정보라든지 활동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마음대로 긁어가서 영리 활동에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맞바꾼 거죠. 웹 3.0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주체적으로 나의 정보나 데이터를 본인이 관리하고 그리고 내가 맺고 싶은 어떤 인터넷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뭐 그런 정도의 컨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요즘 이 크립토 업계에서 웹3 서비스를 자처하는 곳들을 보면 실제로는 좀 웹3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는 곳들도 있는데요. 요즘 웹2에서 웹3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도 웹3로 봐야 하나 이런 저도 궁금증이 궁금해요. 들거든요. 저는 아직 웹3가 실현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웹3를 표방하는 이 서비스 프로젝트 기업들은 이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토큰을 발행하고 그 토큰을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열심히 해주면 보상으로 제공하는 형태. 그렇죠. 이거를 이제 웹3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그 김동완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데이터의 주권을 유저가 가져간다라는 해석을 네. 이 웹3 기업들은 토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네. 이 토큰으로 이 서비스의 어떤 의결권 같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투표권 같이 사용을 함으로써 네. 내가 주권을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약간 하거든요. 변형을 해서.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정의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토큰은 사실 필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앞으로는 있습니다만 네. 토큰 자체가 주가 돼가지고 웹3는 토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웹3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마케팅의 어떤 일환으로 사용되는 측면들이 좀 강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쓰고 있는 곳들이 사실상 웹3 플랫폼 혹은 웹3 서비스라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지적을 지금 주셨습니다. 네. 연관해서 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뭐 지금 크립토 업계에서는 디파이 NFT에 이어서 작년에는 이제 올해까지 다오가 좀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다오가 탈중앙화 이 자율 조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웹3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게
뭐라죠? 궁합이 맞는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오를 얘기하면서 또 이거 웹3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기존에도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과 비슷한 조직이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협동조합인데요. 그렇죠. 협동조합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인 1표입니다. 네. 어떤 쉐어홀더 주주 이코노미 이런 게 없죠. 그렇죠. 이것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정말 공평하게 부가 배분되고 네. 그 결과가 너무나도 아름답죠. 네. 예. 다만 이룰 수 있는 목표의 이 어떤 맥시멈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진짜 혁신을 이뤄내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주주 관계, 그러니까 주식회사일 때 확장성이 가장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예. 주식회사 구조일 때 가장 잘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탈중앙화 자율조직이 주식회사를 대체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네. 네. 탈중앙화 자율조직으로서 뭐 우리나라에도 국보다오가 있었고요. 그렇죠. 미국에는 이제 그 컨스티튜션 다오라고 해서 그렇죠. 헌법 조문을 사는 다오 모두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에는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해관계가 사람들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탈중앙화된 형태로는 그렇게 의견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현존하는 이 크립토 프로젝트 중에 웹 3.0 시대를 좀 앞당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보시나요? 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웹 3.0의 주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비트코인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레이어 2 프로토콜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니까 사실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만든 사람은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위에 또 이제 레이어 3 프로토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타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로요? 네. 타로라고 하는 건데 이 엘리자베스 스타크라는 사람이 만든 라이트닝 랩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이 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NFT라던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이런 이제 가상 자산들을 발행해서 유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토콜 레이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들이 탈중화될 수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이 자체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니까 네. 만약에 달러가 미국 달러화가 비트코인 위에서 거래된다면 그러면 달러도 탈중앙화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갑자기 새로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궁금함이 막 솟아나는데 일단 제가 먼저 궁금한 거는 어쨌든 NFT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더리움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좀 제약 없이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이제 실제로 성공으로 이어졌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긴 하지만 사용이 약간 좀 제한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어떤 그런 제약을 뛰어넘는 수준의 어떤 레이어 3 서비스인 건가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이더리움이 그 먼저 시도를 한 기술이고 네. 그 기술과 기능 자체가 굉장히 효용성이 컸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제 하지만 웹3라고 하는 것에 스마트 컨트랙이 반드시 필요하냐는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스마트 컨트랙은 말하자면은 그 자판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판기의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음료수가 나올지 저는 알고 있잖아요. 네.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런 기능을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말하자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이 웹3의 어떤 주역이다 또는 스마트 컨트랙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만 네. 웹3는 사실 그런 자동화된 어떤 계약 이게 주가 아니라 네. 얼마나 탈중앙화되어 있냐에 더 관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검열 저항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국가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큰 권력자가 네. 이 네트워크를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세울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의 관점에서 먼저 봐야 돼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비트코인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를 먼저 이룬 토대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도 들어올 수 있고 예. 그다음에 토큰 발행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네. 기능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그 지점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왜 그러면 웹3에 가장 좀 도움이 될 만한
이 크립토 프로젝트를 비트코인을 꼽으셨냐 물어보려고 하셨는데 지금 은연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크게 있는데 이더리움은 언제든지 누군가가 멈추려고 했을 때 멈춰질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좀 웹3를 구현하는 데 가까운 그런 프로젝트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저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네, 어떤 네. 질문이죠? 보통 이제 대중들한테 가서 웹3 뭐 이런 게 있어요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네. 대중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웹 2.0의 서비스도 나는 충분히 편한데 너의 설명을 다 들어봤는데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이사님도 좀 많이 네, 들으실 많이 것 들으셨을 같아요. 거예요 아마. 네. 근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이고 참 네.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는 이유는 네, 제 머리보다 은행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 집에 현금을 놔두는 게 물론 가장 편하고 직관적이고 좋죠. 하지만 네. 제가 만약에 금고에 넣어놨다가 그 금고 비밀번호 까먹으면 아.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은행은 엄청나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신분증을 안 들고 가도 네. 그냥 뭐 이제 은행원과 얘기를 잘 해서 신분만 이렇게 잘 증명을 해내면 네. 네, 모든 뭐 계좌 정보라던가 상품 가입이라던가 대출 상품이라던가 이런 거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자기 주권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것 때문에 점점 희석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프랑스나 영국에서는요, 은행에 이 현금을 입금을 하러 가면요, 네. 이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네. 입금을 안 해줍니다. 아. 제 은행 계좌에.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가 들으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예. 내가 내 돈 가져가서 네네. 입금하겠다는데 안 된다니? 왜 성질나게 물어보지라는 네.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가중화되고 있어요. 아. 어떤 나의 프라이버시를 이 국가가 침해하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이유로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네. 또는 네. 뭐 금융 소비자 보호를라는 음. 명분으로 네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금 세탁 방지나. 그런 것도 네. 그렇고요. 트래블룰이라던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네. 뭐 당연히 법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는 편하니까 쓰는 거다. 음.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를 침해하는 상황이 오면요, 편하고 뭐 법이니까 따라야 되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주권이 제일 중요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네. 그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지인들 중에서도 좀 이게 온도 차이가 있는 게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온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 뭐 웨이보나 뭐 어떤 SNS에 뭔가 잘못 올리면 갑자기 그 검열 뭐라 같은 그러죠? 게 있나요? 결제를 할 수가 없게 된대요. 네. 위챗을 통해서 보통 결제를 많이 하는데 위챗 계정이 그냥 정지가 되고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게 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좀 심각합니다. 거기는 소셜 크레딧 스코어라는 게 있어서 네. 그런 SNS에 자기가 올리는 말들을 중국 공산당 당국이 계속 모아요. 그리고 점수를 사람마다 매깁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만약에 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여권 발급 안 해주고 이주의 거주의 이전의 자유도 네. 박탈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한국은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민주화된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웹3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덜 느낄 수는 있겠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어느 곳에서는 굉장히 좀 체감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웹3 서비스가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언젠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가장 웹3를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 될까요? 아무래도 금융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지금 뭐 디파이라고 하는 좋은 서비스가 이더리움 위에서 잘 발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드디어 뭐 이더리움 코인이나 블록체인의 어떤 활용성을 잘 증명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탈중앙화 측면에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금융산업은 정말 한 번도 개혁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퇴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 갇히고 국경을 점점 봉쇄시키고 말하자면 국경 간의 이동을 점점 안 되게 만드는 게 지금 금융산업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핀테크 서비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네. 토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현재 이 주어진 인프라 안에서 굉장히 혁신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근데 드디어 볼더레스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네. 국경이 없는 자유로운 자산의 이전 또는 송금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웹3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웹3 영역에 대한 벤처 캐피털 투자가 작년에는 324억 달러, 올해 상반기만 180억 달러 이상이 집행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뭐 안드레센 호로위츠나 패러다임이나 이런 크립토 업계 대형 투자자들인데요.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웹3 섹터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도 당연히 느낄 거예요. 네. 특히 안드리센 호로위츠는 이 안드리센 호로위츠라고 하는 마크 안드리센이라고 하는 창업자 자체가 인터넷 1세대로서 네. 모자이크랑 이제 파이어폭스 아니죠. 모자이크 웹브라우저를 만들어서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서 이게 사회에 완전 주축이 되는 걸 경험했던 완전 파이어니어로서 인터넷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본인도 느끼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원래 인터넷은 완전히 탈중앙화된 공간이었어요. 네. 개인이 그냥 뭐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다른 개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걸 보고 뭐 평가를 남기는 그런 형태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플랫폼화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 데이터의 주권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살아남는 기업들만 살아남고 1위 기업은 계속 1위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인터넷 쪽 투자를 전문으로 했던 벤처 캐피탈들은 이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웹3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행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니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웹3에 대한 생각 자체는 오래되었을 것이고 지금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웹3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크립토 업계에서 웹3를 자처하는 이 과대 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벤처 캐피탈들도 상당히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네. 많은 웹3 프로젝트들이 마케팅 구호로만 웹3를 사용하지 사실상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지 못해요. 네.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스타트업들이 이제 겪는 과정인데요. 자신들이 만든 제품, 서비스가 사람들한테 채택을 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필요한 서비스로 진화해가는 과정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사람들이 정말 쓸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인지를 모르죠. 네.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만들었을 뿐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점점 유저가 늘고 또 투자를 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삶을 요만큼이라도 개선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찾아 나갑니다. 네. 근데 이 웹3라고 하는 거는 먼저 토큰을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토큰을 발행해서 먼저 펀드레이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가 프로덕트 마켓핏을 전혀 찾지 못한 상태에서도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쓸 필요가 없는, 쓸모가 없는 서비스인데도 몇 년이고 계속 영속적으로 영업을 유지를 하면서 토큰도 뭐 이렇게 뭐 거래가 되게 하면서 그렇죠. 계속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벤처 캐피탈 같은 대형 기관들이 대규모 자금을 거기다 또 부어주면은 그 회사들은 이 돈으로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 나가면서 계속 그 회사가 결국에는 잘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웹 3.0은 토큰을 먼저 발행한 곳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간명한 설명이네요. 간단하죠. 그러네요. 네. 토큰을 먼저 발행한 곳들은 필연적으로 그 프로덕트 마켓핏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니즈가 없으니까요. 이미 배가 부르다. 이미 돈이 있으니까 네. 말하자면 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차근차근히 토큰 발행은 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차근차근히 먼저 쓸모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그런 네. 회사와 서비스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웹 3.0을 지금 키워드로 삼아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회사 중에 토큰이 이미 발행됐다면 좀 조심해라라는 네. 굉장히 실용적이고도 직관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크립토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두 번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있었잖아요. 큰 상승이 2017년에
가상자산, 크립토라는 것에 이제 새로운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또 돈을 많이 벌었고 네, 2020년에도 또 그 가치를 알아본 분들이 또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웹 3.0도 실제로 이제 오기만 한다면 그에 준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물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웹 3.0을 좀 대비하고 왔을 때 기회를 좀 잘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예습할 수 있는 어떤 뭐 서비스랄지 아니면 예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지금?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일단은 지금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되게 의견이 분분한 게 그렇죠. 네. 비트코인 하나만 살아남는 혹은 이더리움 하나만 살아남는 그런 모노 블록체인 월드가 될 거냐, 네. 아니면은 여러 개의 블록체인들이 공존하면서 브릿지로 이어진 멀티체인 월드가 될 거냐인데, 만약에 아직 이거의 가치 판단은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개인들이 다 알아서. 네. 근데 만약에 멀티체인 월드가 될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요, 지금 시가총액 10위에 있는 그 많은 코인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뭐 리플 이런 모든 블록체인들을 다 조금씩 공부를 해보고 투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조금씩 사보는 게 중요하고 사야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도 그렇잖아요. 네. 자기 돈이 들어가야. 자기 돈이 5만 원이라도 들어가야 네. 가격이 오르면 왜 오랐는지 내리면 왜 내렸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투자를 조금이라도 조금씩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들 위에 어떤 서비스들이 올라갈지를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인터넷의 부흥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선별했어야 했어요. 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이 과연 이렇게 뭐 텐베거가 될 수 있었을까? 네, 또는 테슬라를 내가 2018년에 왜 안 샀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웹3는 달라요. 그렇게 기업들을 선별하는 게 아니라 음. 블록체인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구글이 생길 거고 아마존이 생길 거고 넷플릭스가 생길 건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 원유처럼 사람들이 지금 석유를 사고 팔듯이 네. 비트코인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래를 하고 비용을 내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올라감으로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만약에 1990년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에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었다면, 네. 인터넷에 투자를 했으면은 아마존이고 넷플릭스고 구글이고 선별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블록체인이 살아남을 거고 웹3의 주역이 될지를 투자를 좀 해본 다음에 다 공부하면서 한번 알아가 보자. 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네요. 가령 1990년대로 돌아가서 나는 부동산이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건설사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분산 투자해서 투자를 한다. 나는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다는데 이게 뜰 것 같아. 그래서 인터넷을 주축으로 하는 IT 기업을 분산 투자를 한다. 어떤 게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냐. 그럼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쉽게 뭐 아실 수 있는 것들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웹3로 가는 예습 차원에서 요즘 꼭 사용해봐야 하는 웹3 앱이라던가 아니면 서비스 중에 정말 추천하는 거 2가지 정도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추천하는 거는 네. 진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네. 집에다가 노드를 설치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을 엄브렐, 해보라는 거죠. 채굴보다는 네. 네. 노드입니다. 노드. 말하자면 노드. 진짜 블록 검증. 아,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을 검증하는 노드라고 하는 주체들이 있는데요. 네. 엄브렐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엄브렐. 네. 엄브렐라 할 때 그 앞에 몇 글자만 해서 엄브렐이라고 하는 네. 서비스인데요. 네. 노드를 제가 집에다 설치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음.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한 200불 정도 비용을 들이면은 그 기기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픽 카드며 뭐 저장 장치며 이런 것들을. 네. 예, 그런 것들을 어서 아마존 링크도 다 있고 해요. 그래서 사서 그대로 주문해서 산 다음에 집에 있는 그 이더넷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네. 있으면 다 있으실 테니까 공유기. 네. 공유기에다 그걸 꽂으면 그때부터 저는 제 스스로 은행을 가질 수 있고 제 스스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남들과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나만의 인터넷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브렐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네. 노드를 설치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월렛 오브 사토시라던가 뭐 와사비 월렛이라던가 네. 이런 비트코인 앱들이 있어요. 네. 지갑 앱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문 월렛입니다. MUUN. MUUN. 네. OON이 아니라 네네. UUN. 문 월렛인데요. 이 문 월렛은 완전히 비구금형 지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구금형. 네. 무슨 말이냐면 회원 가입도 할 필요 없습니다. 어. 그냥 앱만 깔고 그 프라이빗 키만 생성해서 제가 그걸 잘 어디에다 적어놓거나 아니면 기억을 해놓으면요. 예. 회원 가입 같은 거 일절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이라 1초면 전송이 됩니다. 뭐 어디서든. 와. 그래서 엘살바도르 만약에 여행을 가시면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피자헛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서 물건을 네. 살 수 있어요. 네네. 그때 그 문 월렛으로 아. 현장에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그런 거를 한번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체험을 한 건데 네. 사실 이제 친척들을 명절 같은 때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크립토를 하니까 네. 가서 이제 크립토 전도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뭐 리플이라든지 아니면 좀 전송 타임이 짧은 네. 암호화폐를 실제로 주고받는 거를 시켜줘요. 음. 그러면 여지없이 그러니까 20대, 30대 이상은 다 신기하다고 하고,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10대는 굉장히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아. 그냥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것도 세대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어쨌든 들었는데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이게 웹 3.0 관련해서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뭐 얘기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짧게 마지막으로. 웹 3.0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트렌드고 파라다임 전환의 어떤 결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메타버스다, 뭐 아니면은 탈중앙화된 인터넷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어는 다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인터넷은 어떤 식으로든 변할 겁니다. 디지털 전환은 더욱더 가속될 거고요. 저희가 지난 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더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네, 사회의 많은 영역들이 디지털화되고 전환될수록 그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양식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 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은 강화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웹 3.0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